네, 안녕하세요. 종목의 교육을 담는 시간이죠. 네, 그쵸?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나요? 네, 뭐 한번 해보세요. 저 피디님이 시키셨는데 네. 종목의 교육을 담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와, 아니 피디님이 뒤에 크로마를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좀 마음에 들어요. 크로마라 그러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제 배경. 배경을. 뒷배경.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즈 보이시나요? 양쪽에? 저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 그것보다 네. 이 방송 바로 직전에 네. 류 대표님이 하셨잖아요. 네. 좀 배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를 배신하셨어요. 그 청산리에서 잘 하다가 한류투 값으로 가버리셨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단물을 쭉 다 빠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네 필요 없다. 네. 너네 둘이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로 나왔죠. 맞아요. 사실, 여러분,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혼자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오. 유 대표님이 말씀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니, 준비를 내가 다 해왔는데 결국에 그거를 대표님이 다 얘기해.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저도 뭔가 여기서 이제 좀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드디어 네. 이제 저희 고수님이 개인 방송을. 개인 뭐 이제 제 사심을 이제 채울 수 있는 방송을 하게 된 것 같고 네.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이런 방송 욕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걸 좀 좋아했었는데 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그 특집 방송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우리가 컨셉을 뭘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맞아요. 주린이 특집 뭐 이래가지고 사실 임시혁 캐스터님이 주린이.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했을 때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목적 의식을 좀 뚜렷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임시혁 캐스터님은 주식 해서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왜냐면 저는 무리해서 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안전하게? 큰 종목을 좀 좋아하잖아요. 큰 종목으로 하면 손해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막연한 생각인데 막 저 삼성전자 갖고 네. 있는 거 다 아시거든요. 네.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네. 막 괜히 제 마음은 삼성전자인데 네. 안전하겠지. 삼성전자인데 안전하겠지. 네, 이 어떻게 그런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아니란 생각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지? 주식 매매를 할 때 네. 저는 사실 목적이 그냥 뚜렷하거든요.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네.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네. 오로지 수익이에요. 오, 오로지 수익. 네. 너무 좋네요. 그게 왜냐면 목표 자체가 저는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오. 지금도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기준을 이제 그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그 실전 매매를 하는 이제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 유튜브 보면 이제 와우넷뿐만 아니라 다른 데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거 잘 매매 안 하거든요. 거의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진짜 실전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형주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세 자체가 대형주 쪽에 약간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사실 지금 막 들어오셨던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이 네.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어. 그냥 던지면 웬만하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다, 네. 뭐 아니면 바이오다, 뭐 언택트다 이렇게 해서 던지면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수익이 조금 쉽게 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 있는데 사실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 될 겁니다. 오. 저는 지금부터가 잘하는 사람하고 음. 그다음에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하고 좀 나뉘는 이제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 많아졌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지금 미시장이 금요일 날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한 2점 몇 프로 빠졌는데 월요일 날 하락 출발은 일단은 네. 예약이에요. 네. 예약인데 그때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따라서 이제 살아남는 이제 선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고 네.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내일 시장은 조금 떨어지겠죠? 내일은 떨어져요. 네, 내일은 떨어지는데 이제 멈추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죠. 음.
그 많이 안 떨어지기를 기도해야겠네요. 지금 종목 비중이 몇 프로예요? 저요? 네. 현금이랑 종목이랑 다 해서 현금이 있어요? 계좌에 지금? 아, 조금 계좌에? 조금 몇 프로? 있어요. 대략. 몇 프로인지 나 모르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있어요. 네. 이벤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깜빡했네요. 샵 8338로 핵심 유망주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핵심 유망주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핵심 유망주라고 5글자를 적어서 샵 833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네. 뭐 상산 조자룡님께서 청산뉴스 파트너분 안 보이시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류태영 대표님은 저희를 버리고 저희를 한류 투캅스로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하고는 이제 이별을 고하시고 하지만 이제 김수환 고수님이 단독으로 네, 이 주린이 공원 네. 컨셉 아주 좀 마음에 들어요. 주린이. 네, 저 같은 주린이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난 이런 내용 하고 싶다, 이런 내용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류태영 대표님이 다 컷해요. 하지 마. 그건 나는 이 얘기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젊은 감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약간 이런 컨셉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시연 캐스터가 네. 주식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이제 파동에서 사실 전 주식은 파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주식시장이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데 코스닥 지수를 한번 차트를 한번 뒤에 펼쳐줘 보세요.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네. 주식시장이 네. 사실 코로나 이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저항과 지지의 개념 혹시 뭐 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저항과 지지의 지지. 개념이요? 네, 저항과 지지. 그 맨날 차트에서 이렇게 줄 그어 주시잖아요. 저 맨날 줄 긋죠. 지지선, 저항선. 네, 그게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차트 뒤에 한번 띄워주세요. 제 화면. 이 뭐지? 아니 그 줄 찍찍 거가지고 그렇게 매매하면은 그거 누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줄을 긋는다 그래서 저 밖에 지금 류태영 대표님이 계세요. 네. 지금 내가 방송하는 것도 방해하시려고 아니 잘 되는 걸 못 보겠나? 상대로 투캅스가 더 잘 돼야 되니까. 아주 댓글에 하라마비님이 고수님 드디어 노예 12년에서 벗어나시냐고. 12년까지는 안 했어요. 12년까지 노예. 사실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사실 제가 류태영 대표님 쫓아다닌 건 맞아요. 좀 알려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조니 워커 블루 1리터짜리 그것도 이제 갖다 바치고 네? 막걸리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지금 본인 얘기하고 계신 거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앞에서 지금 약간 앞에서 지금 막 뭐야 지금 춤추고 계신데요? 아니 그 뭐야 떡꼬치를 먹으면서 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잘못되라고. 네. 근데 아무튼 그 류태영 대표님한테 제가 배웠던 부분이 뭐냐면 네. 대표님이 저한테 알려준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거는 제가 정말 높이 삽니다. 네. 그 말씀은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두고 있고 가격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가격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가격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가격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막 그러잖아요. 평당가가 얼마예요? 얼마에 사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네. 똑같은 4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락 추세 4만 원과 상승 추세 4만 원은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4만 원 그러면 그냥 4만 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볼 때도 X축하고 Y축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이쪽 Y축은 시간이잖아요. X축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얼마에 지나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뒤에 나오게. 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 사태 때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692선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네. 692선 여기였는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합시다.
여기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죠? 보이시죠? 네, 보여요. 이 자리가 고점이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막고 굉장히 강한 매물이 나왔어요. 그죠? 이 정도로 빠질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빠질 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 그 빠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올 때 그죠? 올라왔는데 제가 어디서 회원님들한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바로 그냥 직선의 라인인 그 자리죠. 690 똑같은 그죠? 같은 라인.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보시면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하락 국면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국면인 어.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주가가 여기서 치고 못 달리면 떨어지는 국면인데 사실 여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냐면 네. 그 코로나 이전 사태인 고점 770포인트 이 자리 오면은 10중 팔고 에너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 종목 맛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했는데 네. 자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디서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까? 지지선. 그때 코로나 이전 사태인 고점 있죠. 그 자리를 정확하게 뚫고 이날 마이너스 7% 빠졌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7% 빠지고 올라왔는데 자 그럼 전날 사는 거냐? 네. 사실 주식은 전날 사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전날 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77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또 한 번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에너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종목 맛집에서도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녹화였고 그쵸. 그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생방인데 그때도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이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빠질 수 있다. 765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면 강하게 넘어서지 못하면 물량이 한번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뭐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따라서 미국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월요일 날 내일 개파락 출발은 거의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693포인트 있죠. 네.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계속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아마 박스권 장세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단권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상대권 사실 이번에 주가가 막 세게 올라올 때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는 바이오예요. 바이오랑 그다음에 몇 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뭐예요? 바이오? 핵심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섹터 바이오랑 뭐였습니까? 바이오랑 2차전 언택트? 그렇지. 언택트. 자신 있게 하라니까 자신 있게. 큰일 날 뻔했어. 네. 언택트예요, 언택트. 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인데 사실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계속 갈 거예요. 사실. 오.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흔들리는 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이랑 이 언택트, 그 다음에 이런 신기술 쪽이잖아요. 이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르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건 똑같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똑똑한 브레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네. 똑똑한 브레인. 네, 브레인을 믿고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 쪽 이쪽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언택트 저희 주제가 언택트 주도주 발음이 안 되네요. 언택트 시대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은 다음 주에 그래서 생방 하겠어요? TV 방송에서? 아 나는 두려워. 저를 못 믿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절 못 믿겠어요. 저를 못 믿겠지만 전 PD님을 믿어요. 아니 뭐 TV님 뭘 해줘요? 그때 뭐 아니 녹방이면 뭐 편집이라도 하겠지만 생방 어떻게 하려고요? 조용해지겠죠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오디오 그러니까 욕심을 또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웃고만 있다가 끝나면은 PD님이 항상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네, 뭐라고? 잘 웃었다고. 시영 캐스터님 멘트 욕심을 더 내세요. 아. 그래서 좀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작가님한테 했거든요. 난슬 작가님한테. 네. 피디님이 이렇게 핫도그 개인적으로 오셨다 했더니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 멘트 욕심내라는 걸 되게 신경 쓰시고 계신가 보다. 네.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되게 긍정적이구나. 네. 아니 제가 말을 못하니까 잘 네. 이제 피디님이 잘 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도 집에 가면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제 가족분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네. 너무 싸붙이지 말라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싸붙여도 된다고. 별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전 제가 답답한 거죠. 왜 여기서 말을 못했을까? 왜 웃고만 있을까?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자고요. 우리가 같이.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것도 좀 가져오고. 알겠습니다. 이게 성격이 참 긍정적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근데 네. 이분 성격을 이해하는 게 네, 제 저도 성격이요? 저도 약간 낙천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낙천주의가 네. 너무 이게 뭐지? 너무 이렇게 커지면 네. 나태가 돼요. 저 지금 혼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나태해지지 않겠습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사실 뭐 언택트 제가 그럼 사라 그럼 살 거예요? 살 의향이 있어요? 네. 네. 저 아까 제가 대표님 고수님한테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 주린이인 거 다 너무 잘 아시는데 저 종목 또 새로운 종목 이제 뭐 해보고 싶다고. 뭐 하나 해달라고. 뭐 하나 해달라고는 안 했죠. 이렇게. 뭐 하나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약간 무슨 회장님인 줄 알았어. 나 이번에 뭐 하나 해볼라 그러는데 하나 뭐 아이템 하나 줘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살짝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약간 뭐 이번에 뭐 하나 해보려고요. 그래서 뭘 해보려는 거야? 네, 대표님. 네. 대표님. 고수님. 네. 언택트 음. 관련 언택트 주 중에 네. 너무 이제 뜬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말고요. 이제 또 뭐 또 이제 좀 싼 거, 싼 거. 역시 이해가 딱 빠르죠. 들으면 알지. 싼 거. 좀 싼 거. 한 10,000원 이하 때로. 아, 그치. 딱이지. 어제 술 드셨나? 네. 아직 안 깬 것 같아. 아니에요. 약간 오늘 아닙니다. 텐션이 좀 올라와 있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주 방송은 절대 안 합니다. 뭐 원래 뭐 누가 음주 방송 한다고 다안 깨면 음주 방송이지. 자, 아무튼 네. 좀 싼 거 말해달라 이거죠. 우리 네. 좀 너무 그렇게 저급하게 가지 말자. 그러니까 좀 그래도 고급스럽게 좀 할까요? 네.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약간 재밌게 가야지. 네. 너무 또 싸게 가면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네. 아무튼 일단은 비싼 거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일단 제가 아까 그 준비했던 그거 있나? 준비하신 그거 여기 안 깔아놓으셨구나. 아까 그 사진. 사진이요. USB에 제가 뭘 가져왔냐면 네.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궁금한데요? 김상 PPT 이건가 보다. 네. 아니 별건 아니에요. 또 뭘 준비해 오셨네요, 고수님. 저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 이거를 아까 네. F5 F5. 예. 네. 주린이 공원 이거 우리 PD님이 아까 만드셨는데 네. 이거를 차라리 썸네일로 해주시지. 아니 썸네일이 아니라 뒤에 왜 저 마음에 드는데? 뒷배경. 난 머리가 너무 크게 나왔잖아.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아. 현실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서. 저분이 뭐랬는데 다우 기술 추천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추천합니다. 이거 다 대표 고수님이 제가 말했던 지난번에 건데. 말씀해주신 종목들인데. 다 말했다. 그러니까 좀 싼 거죠. 한글과 컴퓨터. 그럼 싼 한글과 컴퓨터 사면 되겠다. 좀 싸니까. 네. 아까 뭐 그때 뭐 정직해서 좋다며. 네, 저 한글과 컴퓨터 너무 정직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럼 사요. 한글 컴퓨터. 괜찮아요? 괜찮아. 사요. 싸잖아. 알겠습니다. 왜요? 네. 또 한글은 또 싫어? 네, 아이 좋아요. 영어 들어간 거 해줘요? 아이. 그런 거 알고. 네. 네. 뭐 아무튼, 준비해 오신 거 볼까요? 아니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근데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발전할 산업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어느 쪽이 발전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그 손정희 회장님 아세요? 소프트뱅크 회장님? 손정희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도 오셔갖고 우리나라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 그 얘기를 듣고 네. 우리나라가 인터넷 망을 깔았어요. 뭐 그 얘기를 듣고 깐 건 아니겠지만 그분이 아무튼 엄청난 그 투자에 엄청난 해안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 AI 세 번 네. 외치고 가신 분. 에이플 맞네. 이 AI라는 건 Artificial Intelligence 뭐 이런 약자인데 사실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로봇 그냥 그거를 만드는 회사다. 아니, 네. 회사다가 아니라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산업이 정말 커요. 정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뭐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 쪽인데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이 AI를 활용한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 막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금융 서비스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냥 그거죠. 이제 컴퓨터가 네.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고 사실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하고 있냐면요. AI가 네. 사실 이거는 좀 주식과는 좀 별개적인 이야기긴 한데 자본주의 자체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자체를. 그 정도로 노동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산업이 AI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AI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AI 산업 시장 규모 있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네. 그냥 그래프 그냥 엄청 그림만 보세요. 가파르게, 그니까. 그림만 보세요. 우와. 그냥 이게 얼마다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AI 산업의 시장 규모를 그냥 갖고 온 겁니다. 2025년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죠? 우와. 저렇게 아름답게 올라가는 시장이 별로 없어요, 사실. 어. 그 중에 하나인데 AI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쪽에 사실 가장 강세를 보이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에요. 사실 미국인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계속 부벼 보려고 하는 거죠. 이쪽 산업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부비려고 하는 건데 AI 산업을 보면은 사실 여기 뭐 메디컬 뭐 다이그노틱스랑 뭐 리서치 뭐 세일 앤 마케팅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료 시장 그러니까 의학 시장 쪽으로 이런 AI 산업이 네.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나 리서치 그러니까 계속 이게 통계 내고 이러는 산업 자체도 이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장대양봉님께서도 2차 전지도 저거랑 그래프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오. 이러잖아요. 저것도 맞아요. 2차 제가 전지도요? 2차 전지도 우와. 2차 전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지금. 2000 그냥 30년까지는 못 먹어도 고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 2차 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전부터 네. 이 와이어레스 이어폰이죠. 네. 이어폰. 네, 네. 이어폰이 이제 더 이상 네. 줄이 없어졌잖아요. 선이. 네,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죠. 네. 너무 편하죠. 네. 그러면 거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2차 전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충전 가능한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전지는. 아, 그럼 그 충전하는 충전하는 그게 2차 전지가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노트북. 네.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만 밖에서 맨날 뭐 맥으로 맨날 뭐 쓰고 계시잖아요. 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원고요, 원고. 원고? 방금 이제 준비하죠, 저도. 준비하는 거예요? 원고. 근데 맨날 이만큼 준비해서 저 가잖아요. 근데 이거 반도 말 못해요. 근데 너무 보이는 데서 하고 있어. 다 보이는 데서 그 무슨 소리세요? 애플 로고 다 여기 무슨 붙여놓고 탁 이러면서 여기 삥 꽂고 고선님 오셨어요? 아니 그 자리 뭐, 그 자리 밖에 맨날 지나가면서 뭘 저렇게 준비하는 저 거야? 고선님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방송에서. 네?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요? 근데 네. 반도 못하죠. 가끔 제가 막 나 다음에 이 얘기 하자고 준비하고 있으면 고수님이 이미 그 멘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난 또 이 한 줄을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마음 아파하면서 또 내가 아니 무슨 탁탁 얘기를- 치고 들어오라니까 내가 괜찮다 그러는데 왜 안 치고 제가 들어와요? 아직 그런 센스가 말을 못 끊겠어요. 끊어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대표님들이 막 방송할 때 말하시면 네. 그거를 중간에 막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아직은 막 끝날 때까지 말을 근데 못 끊겠어. 원래 다른 그 전문가님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네. 저한테 연습을 하세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좀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말 끊는 거 좀 해보려고요 이제. 뭐 아무튼 AI 네. 산업 아까 저 뭐 2차 전지 말씀하셔가지고 네. 막 이렇게 됐는데 2차 전지 산업도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배터리로 가고 핸드폰도 배터리로 가고 요새 뭐 마우스도 배터리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배터리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배터리로 안 되는 게 맞아, 없단 맞아. 말이에요. 그게 다 2차 전지 산업인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우리가 여기를 노려야 된다는 거고 제가 그 종목들 이따가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AI 산업 분야별 시장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만 이렇게 보자는 거죠.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식할 때 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류 대표님도 그랬어요. 단순하면 된다. 단무지, 단순 무식. 네. 그렇죠. 무식하면 안 되고 혹시 좀 똑똑하긴 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이거 보면 이것도 2차 전지야. 오, 그러네요. 이것도 2차 전지예요. 이 뭐야 이 선풍기도 2차 전지 다 2차 전지인데 그 단순해야 돼요. 사실 주식은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사실 그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피터 린치 이런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똑똑하신 분들인데 뭐 그런 분들이 뭐 우리랑 다르게 네. 화려하게 매수하고 화려하게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똑같이 매도 버튼 누르고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물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별 AI 쪽을 봤을 때 아까 가장 AI 쪽에서 크게 커지고 있는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헬스케어 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그죠? 네.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네. 우리가 두 개가 합쳐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오, AI랑 헬스케어가요? 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진짜 아니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정말? 아니요. 네. 한번 말해봐요. 처음 듣는 것 같아? 신으로 시작하는 신. 신테크 그렇 바이오. 신 뭐? 신테카. 신테카. 신테카 아니에요? 신테카. 그래서 그 다음에 바이오. 그렇죠.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죠. 아니에요. 많이 처음 들었어요. 신테카 바이오를 네.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좀 싼 거 말해달라며. 네? 싸요. 이 시가총액 1,800억 싸다. 싸다. 요런 거. 네? 신테카 바이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야 이제 차트 봅시다. 네. 이제부터는 그 들어갑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뭐라 했어요? 주식 종목 딱 펼쳤을 때 1번으로 봐야 거래량. 되는 거. 거래량. 신테카는 안 하는 게 없던데 이러시는데 거래량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신테카를 사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신테카 보세요. 신테카 그때 한 20 몇 프로 수익 한번 났잖아요. 맞아요. 20 몇 프로 수익 한번 나고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거래가 가장 많이 동반됐던 자리가 이날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날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주가가 저점과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했네요. 이탈했죠? 네. 근데 그때 이탈할 때 거래량 자세히 보십시오.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내려오고 있죠.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 네.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라고 보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고 보는 건데 사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자리가 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그죠? 그럼 이 자리 하단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 하단 부분이 이 자리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날 이 자리를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 자리 딱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그 자리에서 멈췄는데 네. 월요일 날 주가가 빠질 겁니다. 내일 빠져서 네. 신테카 바이오도 당연히 빠질 거예요. 모든 종목이 빠집니다. 그래서 네.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사실은 딱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을 정해놓고 네. 아, 그 가격에서 팔아야 되겠다. 그 가격에서 사야겠다. 그런 기본적인 틀은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지? 그리고 이 분야가 지금 어떻지? 그다음에 이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 만약에 예를 들어 기업의 내용이 없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뭐 AI나 뭐 빅데이터나 얘는 뭐 또 데이터 테크놀로지까지 다 합쳐진 약간 그런 내용 종목인데 지금 AI 분야 쪽이라 아니면 헬스케어 쪽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빠진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계속 돌고 돕니다. 시장 계속 돌고 돌고 금요일 날 시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G는 올랐어요. KMW라든가 네. 오이솔루션이라든가 네.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은 거의 상한가도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은 사실 퍼즐처럼 계속 돌고 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한 곳이 빠지면 한 곳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한 곳이 빠지면 그게 딴 데로 탁 튀고 두더지처럼 여기가 틱 누르면 저희가 싹 튀고 저희가 누르면 여기가 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포모요? 포모 현상.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 나만 두고 갈까 봐 그런 현상이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반도체를 갖고 있어. 근데 바이오가 올라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반도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바이오 장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바이오가 없으니까 나만 두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공포예요. 네. Fear of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포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전문가님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그 베테랑 투자자들도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그 공포를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저도 금요일날 솔직한 감정으로 말씀드리면 5G 종목이 없으니까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5G를 봤는데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가 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열정이 아주. 화가 나는데 네. 그 뭐야 그 제가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거는 웃어야 되잖아 방송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근데 못 웃겠. 웃으면서 아, 나도 짜증 나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바이오 다음 주에 갑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여러분들 뭐 클라우드 다음 주 가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계속 내 눈은 어디 가 있어요? 바이오. 아니 아, 5G에 가 있는 거야. 5G. 에이스테크에 가 있어. 그래서 에이스테크를 추천할까 아니면 딴 걸 추천할까 두 개를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에이스테크 가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쵸. 너무 화가 나는데 뭐 그런 날도 있죠. 그쵸. 갑자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원래는 기분이 좀 좋으면은 이 캐스터 네츠를 이렇게 팍 치거든요. 방송에서 탁탁탁탁탁 하면서 예? 가입하라고.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래요. 장사도 해야죠. 예? 우리가 뭐 그죠? 땅 파는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ARS 번호 있잖아요. 1668에 사상부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여러분들 이거를요. 5개월에 뭐 무이자 5개월까지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기분 좋으면 막 해요. 그럼 네. 진짜 신기하게 가입이 나와. 오. 그 가입이 나와. 네. 가입이 나오는데 그날은 할 게 없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5G는 놓쳤겠다. 할 거 없지. 막 이제 시장 이야기 해주고 막 이러다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갑자기. 짝짝이 치는 거 한번 보고 잘 치면 가입하겠대요. 오. 네, 그래서 짝짝이를 아주 진짜 혼신의 짝짝이를 쳤어요. 탁탁탁탁 하면서 아모르 파티에 맞춰서 아모르 파티로 딱딱딱딱딱 하면서 막 쳤어요. 여러분들 가입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다 치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그러네. 사실 돈이 없대. 다음 달에 뭐 팔면 가입하겠대. 그런 사람은 절대 가입 안 해요. 그래서 낚였다. 또 낚였구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AI 쪽이나 이런 이제 헬스케어 쪽을 우리가 무조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신데카 바이오는 다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원래 이 종목의 진짜 시작점은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얼마였냐면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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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20%대예요. 거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근데 사실 마이너스 20%대까지 이렇게 기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기준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자 삼성 SDI를 한번 봅시다. 삼성 SDI. 삼성 SDI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는데 네. 사실 자세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SDI가 사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35만 1,000원을 찍고 네. 시작점이 얼마였습니까? 23만 2,000원 이 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거래가 엄청나게 동반되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 SDI든 뭐 삼성 SDI 할아버지가 와도 이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다가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 18만 원대나 20만 원대 이때 잡는 게 진정한 고수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잡았다라는 거는 네.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네. 매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줄 때 네. 반등을 주고 자세히 보세요.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올라왔죠. 다시 23만 5천 원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눌러주는데 이 종목이 어디서 버팁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빠져요. 23만 그러네요. 2천원에서. 그죠? 딛고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요. 딛고 올라가죠. 네. 딛고 올라갈 때 그리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 있죠. 네. 여기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 그러면서 네. 거래. 아이고 이런. 초기화를 눌렀어. 잠깐만요. 다시. 네. 거래를 딛고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네. 보이세요? 보여요. 이 자리? 네.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오. 이 자리에서 사는 거야. 아 이제 멈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 SDI가 뭐 하는 종목이죠? 배터리. 2차 전지, 예, 자동차나 뭐 이런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주인데 이렇게 돌려 세울 때 아 이제 갈 수 있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다가 26만 8천 원을 만약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못 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샀는데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달리지 못하고 네.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26만 8천 원 이하 쪽으로 그럼 그때는 손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면 내가 빠졌을 때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2차 전지 좋대더라.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하나 괜찮은 거 있으면 가져와봐. 막 이랬잖아요. 예? 이유 없이. 싼 걸로. 싼 제가 걸로 하나 언제 싼 걸로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해서 네.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상적으로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뭔가 잘못됐을 때도 손절을 못 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삼성 SDI가 여기서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죠. 타고. 그죠? 그럼 그 위에서도 또 기준을 잡고 또 위에서도 기준을 잡고 위에서도 기준을 잡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면서 계속 내가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어떤 참여자들과 계속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잡으면은 지금까지 가져가는 거고 뭐 삼성 SDI도 그랬고 LG 화학도 그랬고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비슷한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YNGJ님이 네. 고수님 바코드님 닮았어요 이러는데 바코드님이 누구예요? 저분 강퇴해 주세요. 바코드님이 누구예요? YNGJ님 강퇴. 해외 해외 선물하는 선물하시는 분. 네, 진짜 이 시대의 그 도박사 하나 있어요. 진짜요? 네. 행거님이 시원 행거는 대답은 하는데 영혼 없는 대답인 것 같다. 아니에요. 유태영 대표님 수제자, 김수환 고수, 청출어람 짱. 짱. 저런 걸 읽으라고 왜 안 읽어요? 네, 본인 읽으세요. 아, 본인 칭찬은 본인이 읽읍시다. 시연 앵커는 대답. RFHRC는 매출 구조가 좀 더 다변화하면 진짜 좋은 회사죠.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솔직히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 사실 RFHRC는 예전에 그 화웨이랑 네. 굉장히 매출이 엮여 있는 회사라서 예전에 화웨이 5G 그 이렇게 무너질 때 엄청나게 크게 빠졌는데 또 엄청나게 빨리 또 올라오고 막 이랬던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5G 관련된 종목은 RFHRC보다는 저는 KMW가 또 낫다고 보고. KMW가. 네, 그 사실 그 고기도 먹어본 녀석이 잘 먹는다고. KMW는 2019년도에 대박주였잖아요. 그쵸. 8배, 9배, 뭐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뭐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찾아야 돼. 2020년 딱 12월 딱 됐을 때, 네. 딱 되돌아봤을 때 이번 연도에 그 시장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야 이걸 내가 왜 놓쳤지? 이런 거 음. 어떤 섹터가 될 것 같아요? 2019년도는 5G였어요. 그쵸 5G였죠. 2017년도, 18년도는 제약바이오였고, 셀트리온, 신라젠 뭐 이런 거였고. 올해는 올해 2020년도를 돌아봤을 때, 야 저걸 왜 놓쳤지? 한 게 뭘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후보가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지금 말하는 것들 중에 그죠? 2차 전지, 그쵸. 2차 5G. 5G 5G 아니야? 5G는 아니에요? 좀 약하고.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언택트 중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렇지. 네이버 카카오. 네. 네이버 카카오 그럼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질문 항상 있어요. 항상 있죠. 지금 너무 늦었나요? 이렇게. 네이버하고 사실 네.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 월봉을 봐야 돼요, 사실은. 월봉을 봐야 돼요. 네. 월봉을 봐야 되는데 왜 월봉을 봐야 되느냐? 네. 시장은요, 사실 어떤 이런 산업이 딱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관, 여러분들 뭐 개관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외국인 코쟁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주인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욕하는 건 욕은 하더라도 네. 그 친구들이 움직여야 주식 시장이 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 뭐 동학 개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동학 개미 운동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대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또 미국에서는 스포츠 토토가 안 하니까 또 그 돈이 다 주식 시장으로 굴러 들어온대. 도박하듯이. 그러겠네요. 네, 뭐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쪽으로 들어온다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산업이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 계속 글로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언택트 쪽을 뭐 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에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딴 걸로 바꾸자 이래서 막 주식이 막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뭐 엄청난 이제 기회비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기회비용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런 가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나 언택트 이쪽을 잡았어요. 근데 자세히 네. 보세요. 월봉을 봤을 때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차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이죠. 네. 엄청난 우상향이죠. 네. 계속 올라가죠. 네. 여기 엄청. 그죠? 계속 올라가죠. 그다음에 카카오 어떻게 됐습니까? 오, 계속 우상향이죠. 네. 멈추지 않아요. 네. 뭐 중간중간에 파동이 있습니다만 계속 올라가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이 그냥 계속 올라간 것처럼 이 산업은 계속 끊임없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계속 받는다는 거고 네. 또 아까 제가 그럼 반대로 네. 포스코 같은 종목 있잖아요. 네. 뭐 철강 종목의 대표 주자인 포스코 같은 종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거꾸로 네.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LNG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음. 포스코뿐만 아니라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막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인 게 요거예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네. 어때요? 지금 최근에 일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네요. 엄청나게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5만 원, 뭐 6만 원, 7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으로부터 뭐 더블 정도 나는 거죠. 더블 정도 난다고 해서 사실 이 종목이 산업이 아예 이쪽으로 돌아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월봉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2차 전지 대표 주자인 LG화학 같은 네. 종목은 어때요? 오. 지금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죠. 그죠? 네.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 100만 원을 향해서 달린다는 거고. 오. 자 보세요. 그리고 아까 삼성 SDI 네. 같은 종목 보이시죠? 뚫고 오. 올라가고 있죠. 오, 네. 얘도 지금 우상향 추세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류태영 대표님한테 배웠던 거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거. 가격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네, 이거는 제 머릿속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릴 거고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할 때까지는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가격을 지금 보면 40만 원이다라는 거를 보면은 사실 좀 겁이 나요. 야 이거 뭐야 5만 원 하던 건데? 왜냐면 맞아. 이 증권사 애들도 네.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글씨가 52,000원에만 써 있고 40만 원에만 써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딱 차트를 보면 야 52,000원 하던 게 39만 9천 원이 됐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야 얼마 전에 야 이거 20 얼마 하던 건데 지금 벌써 4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간 이런 거예요. 삼성 SDI가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1년, 2년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10년,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4년, 5년, 6년 뒤에 나올 걸 알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들이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우린 몰라요. 음.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윗분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보고서들 봤을 때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이렇게 커지네.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커지니까 야 우리가 이거를 5년, 6년, 10년 뒤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투자를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일 때 네.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 그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네. 그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려요. 야 이거 어떡해요? 좋은 내용도 없는데 왜 올라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야, 뭐, 지금 뭐, 그러면서 회사 경영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 뭐 2차 전지는 뭐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사실 주식 투자자들 다 흔들리는데,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아까 우리가 봤던 2차 전지는 계속 간다, 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삼성 SDI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삼성 SDI를 계속 사는 거예요. 40만 원이 가든 50만 원이 가격의 가든. 노예가 되지 않고. 가격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주린이 분들도요? 주린이 분들은 못하죠. 근데. 네, 떨어지면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예, 떨어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 SDI 이제 끝났다, 끝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뭘 보라 그랬어요? 월봉을 보라고. 월봉. 월봉을 보라고요. 네. 25만 원 밑으로 빠지면 감사합니다요.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아싸. 아싸 하고 사는 거예요.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지칙학고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사프리깡, 서생원의 고양이. 원래 이런 거예요? 삼척 피디님 원래 이런 거예요? 저 처음 들었는데? 아니 같은 세대 아니야? 아닌데요? 저거 뭔지 몰라요? 저 어린데요?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모른다 아니 그 그래요. 앞에는 아는데 뒤에는 모르겠어. 처음 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김수환이잖아요. 네. 저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제 사촌 동생이 이모부. 이름이 김수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모부, 고모부, 뭐 외삼촌 뭐 만나면 그래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어르신들이. 삼천갑자 농바들.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 나는 거야. 도대체 저게 뭔데? 아, 무슨 개그 프로에서 했던 거더만. 아. 그래서 오래 사는 무슨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붙여놓은 뭐 그런 거라는데 오리 꾀꾀 흔들어야 할 것 같다고 그거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쪽 산업 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아 네. 저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내가 하나만 말해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사요. 오, 진짜요? 네.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일진. 갑자기. 왜 사야 되냐면 네. 우리나라를 이제 이끄는 음.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이제 아, 일진들. 그때 류태영 대표님이 일진이니까 이 일진, 종목. 아, 맞다, 일진들을 사야 돼. 맞다. 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을 망하게 하려면 네. 일진들을 중학교 2학년 일진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일본에 보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네. 어디 있어? 준비하는데 일렉포일 만드는 회사예요. 일렉포일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설명할게요. 네. 그 배터리 같은데 보면 옛날에 음. 구리선 있죠. 구리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갈아놓고 모토 같은데 이렇게 네네. 들어가는 그 일렉포일. 네. 그 일렉포일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반도체가 전자산업의 쌀이라 그러면 일렉포일은 전자산업의 밭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 일렉포일 없이는 네. 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예. 제가 차트 볼 때 뭐라 했어요? 월복. 월봉을 봐라. 네. 자, 월봉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기 발동 지금 걸고 있는 것 발동을 같아요. 걸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또 이제 실전 팁인데 월봉상에서 사실 네. 54,500원 이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원래 맞고 떨어졌어요. 2018년도에. 근데 지금 이 자리 또 때리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때리죠. 네. 또 때리죠. 이또 때릴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된 또 거예요? 때릴 거예요. 이게 지금 2년. 2년. 예, 2년인데 네. 한 번 사면은 갖고 있어야죠. 그쵸, 그죠? 그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갖고 있으실 분들, 예, 갖고 있으실 분들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오늘 이제 교회를 다녀왔는데 네. 교회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54,500원을 계속 두드립니다. 오. 여기를 2번, 3번 두드리면 음. 뚫습니다. 네. 예, 뚫어요. 대체적으로 뚫고요. 그건 내가 뚫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뚫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수급 지금 여기서 안 나오는데 그 외국인들 지금 엄청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일진 머티리얼즈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 수소차 네. 일진 복합 소재를 갖고 있는 수소차
그죠? 그래서 일진 다이아로도 수익을 좀 잘 냈기 때문에 저는 일진을 좀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네.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아, 길게는 못 아쉬워요. 해드리는데 아쉽죠? 네. 아쉬워요, 여러분들? 자, 아쉬우면 채창에 777 눌러보십시오. 아쉬우면 네, 777. 내가 한 번도 안 눌렀는데 오늘 아쉽다 해주면 777 눌러보세요. 이게 사실 네. 좀 잔인해. 이게 왜냐면 현재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바로바로 보이잖아. 맞아요. 그죠? 바로바로 보여서 음. 이게 처음에 시작이 200 뭐 한 80, 70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330이면 잘했어. 그럼요. 그리고 오늘 처음이잖아요, 저희. 330 잘했고 네. 이게 220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 에이,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 777 아 올라옵니다. 올라오네요. 아 666. 666. 꼭 저런 분들이 있어. 맥그리거 코너 이름부터가 공격적이잖아. 코너 맥그리거야 이름부터가. 예? 전 또 나와요. 저는 다음 시간도 이 다음 9시부터 이분은 이제 또 저랑 또 이제 손절하고. 네, 손절하고 그래서, 다른 분 또 다음에 또 김동엽 대표님이 또 오십니다. 9시에. 갈아타는데. 저는 또 나옵니다. 아, 근데 대표님 아쉬워요, 다들. 저희 근데 이제 저 김수환 고수님하고 저희 이제 둘이 류태영 대표님은 이제 저희를 떠나셨고 저희 둘이 이제 방송을 또 하잖아요, 대표님. 근데 떠났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찾다고 합시다. 네, 찾죠. 우리가 찾고. 예, 류태영 대표님은 그냥 저희가 찾고요. 네. 예. 저희는 언제 돌아오죠, PD님? 저희 방송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너무 멀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온대요. 근데 저 자주 하고 싶어요. 내가 그쵸? 편하니까 네. 솔직히 아니, 재밌잖아요. 전 재밌거든요, 이 방송. 고수님하고 하는 거. 제가 이따가 집에 퇴근하면서 김동혁 대표님 네, 김동엽 그분이랑 하는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웃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아 웃기만 해봐. 네? 저는 방송 멘트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근데 이거 유튜브 너무 좋아요. 저 자주 하고 싶어요. 네. 저희 김수환 고수님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뭐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더 많은데 사실 아쉬워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류창 대표님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뭐 어쨌든 뭐 그 이제 옛 것은 가고 네. 새 것이 오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류태영 대표님은 너무 오래 하셨어요. 너무 오래 방송도 오래 하셨고 네. 이제는 뭔가 이제 좀 굳을 때가 됐습니다. 그죠? 뭐, 이제는 네. 저희 같은 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 주식 방송도 싹 이제 젊어져야 돼요. 좀 더. 갈아엎어야죠. 너무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하면 저희 안 돼요. 피디님도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 저희 팀 다 젊잖아요. 네. 좀 새로워요. 그날 네. 우리 방송 끝나고 네.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 맞아요. 물어가시잖아요. 네. 그분이 연락했거든요. 네. 그분이 정말 전설적인 분이에요. 어떤 걸로요? 이 방송계에서. 진짜요? 방송계에서 전설적인 분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번호를 따가신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야. 그 와, 정도로 전설적인 분인데 진짜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방송을 너무 잘한다고. 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젊음이 정답이에요. 깡패다. 네, 젊음이 깡패. 깡패다. 젊음이 깡패입니다. 한국경제TV도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너무 가면 안 돼. 네, 저 한국경제TV 사랑합니다. 와우넷, 저희 와우넷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김수환 고수님도 많이 더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장난이었고요. 네, 지금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으시고 훨씬 더 매매도 잘하신 매매는 내가 더 잘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아무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또 많은 해안도 얻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에서는 또 재미와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좀 젊은 감각 그렇죠. 이런 거 좀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 와우넷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김수환 고수님과 함께 주린이 공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입 벌리고 있는 거.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해요, 피디님. 아니 자기 사진이 아닌 것 같은 게 나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이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